어, 젤리의 자랑 피부 전문가 강진아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20분, 25분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추후에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하고 한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하나 골드님 그 화면 조금 켜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 PT 자료에 보면 그 배경화면이 음식이에요. 그죠? 어, 맞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셀라비브 피부 영양제, 피부 치료제, 피부 부스터는 셀라비브다. 여기 되게 함축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셀라비브라는 거를 3년 동안 차골드님이 저한테 써보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3년을 거부하고 쓰고 제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진작에 쓸 걸. 근데 제가 써보고 환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환자한테 제가 임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하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나중에 임상 자료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피부 영양제다. 피부 치료제다, 피부 부스터라는 거를 꼭 우리 리더님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진짜 치료가 돼요. 치료, 개선이 아니라 그냥 화장품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안 좋은 거를 정말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치료가 되는 게 셀라비브고요. 피부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도 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를 먹듯이요. 피부에 계속 영양제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부스터라고 표현을 한 건요. 부스터라는 건 이제 지금 요즘에 병원에서 피부에 좋은 물질이라고 해서 뭐 연어 주사 들어보셨죠? 리쥬란 힐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샤넬 주사 이런 것들이 스킨 부스터라는 건데요.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좋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물질을 주사로 피부 진피증, 표피증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세인데, 솔직히 셀라비브 잘 쓰시면 피부 부스터 안 맞아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라비브를 쓰는 사람은 나는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자,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초 영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영양제를 복용함으로써 계속 몸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유지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셀라브이브를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다음 건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부 관리는 또 농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메마른 땅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의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메마른 땅은 피부 표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메말라 있어요. 단지 메말라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주름이 많거나 피부 각질이 많거나 관리 화장품을 잘 바르는데도 자꾸 각질이 일어나. 그러거나 세안하고 나면 너무 땡겨.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지금 땅이 메말라 있는 사진 보이시죠? 60km 이렇게 메말라 방향시 있어요. 근데 입니다. 겉이 메말라 있으면은 보통 속은 어떨까요? 속은 더 메말라 있겠죠?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질 때요, 농부들이 땅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땅이 촉촉하고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도 주고 물도 주고 거기에 이제 사료도 주고 열심히 주죠. 아유, 넘어가 버렸네요. 사진 앞쪽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한 번만 주면 땅이 촉촉해지나요? 아니죠. 네. 여러 번 계속 땅이 촉촉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계속 물을 줘서 토양이 좋을 때까지 준 후에 땅을 파서 거기에 씨앗을 놓고 다시 닫고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새싹이 나서 어떠한 뭐 수확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우리 피부가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메말라 있는, 우리 진피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피부 속은. 그리고 겉도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수분감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어떻게 해요? 촉촉하게 만들죠. 근데 촉촉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촉촉해진 땅에 바로 보시면 저렇게 비닐도 씌우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는 좋아졌어요. 촉촉해요. 근데 이게 외부 환경, 햇빛에 계속 피부가 24시간 피부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서 뭘 하냐면요. 수분을 계속 끌어다 써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요. 뭘 신호를 보내냐면 콜라겐 너 나와, 엘라스틴 너 나와 이래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을 손실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늙게 되는 거고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속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예요? 화장품을 잘 썼어요, 기초를. 그리고 나서는 항상 선크림도 잘 발라야 되고 이런 것들 그냥 보습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습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을 가득가득 영양 성분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얘네가 날아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나? 보습제. 보습제를 발라야지 얘네가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비닐 이렇게 씌워놨듯이 농부들이 그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햇빛을 봐도 얘가 날아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도 농사다. 그리고 매일매일 홈케어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리더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피부과 가서 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근데 피부과 가서 돈을 아무리 쓰셔도요.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쓰셔도 매일매일 집에서 홈케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의 가치는 한 달이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지금 아시는 리쥬란 힐러. 조복인 고객님, 골드님 맞아보셨난다 본데, 이거. 자꾸 이러시는데, 아니야. 어, 이게요, 주사가 보통 한 대당 30에서 50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3회에서 6회를 맞아요. 그러면 돈이요, 보통 2, 3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메마른 땅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홈케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피부 타입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고객님이 나는 지성이에요. 근데 아니야. 여기 기름기 있다고 지성이래. 음. 속은 건조한데 여기 기름기 있다고 지성이래. 아니죠. 그리고 나는 건성이래. 근데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지성이야. 근데 자기는 자꾸 땡긴대. 왜? 지성이니까 어떤 화장품을 써? 알코올성이 있는 여드름 화장품을 쓰니까 자꾸 이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부를 바로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의 화장품을 보면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산한 셀라비브는 어때요? 여드름도 셀라비브, 건조함도 셀라비브, 뭣도 셀라비브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셀라비브는 그러면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피부 속에 정말로 피부 속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인 거예요. 얘는 피부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써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단지 펌핑수라든지 이런 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사용 방법이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서 나의 피부 타입을 바로 알자라는 거. 그 다음에 타입별 제품 선택을 잘하자. 우리 차골드님이요. 리무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라인을 설명하고 왜 나는 이렇게 지금 고객 리더님들 나 되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피부 되게 좋아졌죠. 제가 원래 이 계절에 이럴 수 없는 피부입니다. 네, 진짜로요. 근데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골드님한테 그랬어요. 너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쓴대, 원래. 근데 리무버를 쓰지 마. 했더니 나는 아니래. 리무버를 써야 된대. 고집을 안 꺾어요. 근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계속 리무버를 쓰니까 어떻게 건조한 차골드님은 리무버를 아침, 저녁으로 쓰는 거야. 리무버에는 분명히 아하바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각질 제거 하거든요. 그거는 차골드님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제품 사용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도 나오지만 제가 밑에 적어놨을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결과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같아진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것도 조금 같은 우리가 셀라비룹을 쓰더라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 이유는 쓰는 방법이 달라서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대한 저의 신뢰를 못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냥 조금 말씀을 전에 화장품도 제조하고 유통도 해보고 수출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고 제 직업이 이거지만 병원이지만 이런 일도 했었고요. 화장품 지금도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셀라비브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이거 솔직히 진짜 이런 거 팔고 싶어,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료는 같아도요. 결과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왜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가 쓰는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늦지만 결국은 셀라비브를 통해서 피부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일 피부 상태를 체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보통 고객님들이든 우리 여기 리더님들이든 자기 얼굴을 그렇게 매일 체크하지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안 하시죠? 그 이유가 그냥 대충대충 쓰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내가 뭘 더 많이 써야 되고 뭘 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없구나. 아이고. 자, 이제 바르는 순서 할게요. 제일 이제 핫한 순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조금 첨부했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의 얼굴 근육 모양입니다. 근육결을 보시면 알고 있고요. 그 옆에는 방향을 지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방향만 좀 아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거나, 뭐 사진 찍으실 분들 있으면 추후에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제품들 첫 번째 보면요. 자, 메이크업 리무버. 얘는 리무버지만 사실은 그 클렌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녁에만 추천을 드리는데 그 옆에 보시면 여드름 피부 제외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미 폼 클렌저를 보통 그 다음에 쓰시잖아요. 저는 건조하신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건조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리무버는 화장을 안 했을 때는 저는 폼을 추천합니다. 폼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화장을 했어. 그럴 때는 리무버를 한번 지우고 폼 클렌징 하시는 거. 근데 난 리무버 쓰는 게 귀찮아. 그러면 폼을 2번 하시면 돼요. 근데 폼을 쓰실 때요, 이 리더님들. 자, 손에 물을 묻히시고 폼을 짜고 얼굴에 물을 안 묻히고 세안을 하시는 건 딥 클렌징이 돼요. 그걸 딥 클렌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얼굴에 화장한 상태로 물을 묻히고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 클렌징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2번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거나 밀크 클렌저가 있으시면 밀크 클렌저로 먼저 화장을 지우시고 폼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건성은 아침에 밀크 혹은 폼. 그리고 아침에는 사실은 밀크만. 왜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분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모 연예인들이 아침에는 저는 물로만 씻어요. 그랬다고 물로만 씻는데요. 안 되십니다. 왜냐면 자고 일어나서 피지, 먼지, 화장품 찌꺼기 이런 것들은 피부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딥한 클렌징이 아니라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클렌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퍼펙팅 토너. 얘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지숙 리더님처럼 쓰시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돼. 그래서 얘는 저는 추천은 세안하자마자 샤워하시고 나오자마자 토너를 쓰시는 거고요. 자, 토너를 쓰실 때 혹시 토너를 솜에다가 묻혀서 쓰시는 분, 솜에 묻혀서 닦아내시는 분, 다행히 큰일 났네. 저기 미경 리더님, 혜정 리더님. 토너는 물론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게 토너예요. 일반 화장품에서는요. 닦아내기, 먼지 같은 거 닦아내기에 세안하고 나도 수건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먼지. 프랑스에서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셀라비브의 토너는요, 일반 화장품의 토너랑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성분을 제가 비교 분석을 했지만 얘는요, 정말 수분 인자를 피부 속에 깊숙하게 넣어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토너는 손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한 500원짜리 이만큼 쓰신 다음에 토너를 손에 묻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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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흐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 그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셀라비브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셀라비브 안 쓰셔도 좋습니다. 안 쓰셔도 좋지만 토너를 닦, 닦는 거는요. 솜에 있는 안 좋은 먼지를 얼굴에 닦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셔야 되는 게 아이 에센스입니다. 아이 에센스인데요. 아이 에센스를 되게 잘못 쓰시는 게 뭐냐면, 보통 여기만 쓰시죠. 이렇게. 그냥 여기, 눈가, 눈밑, 이쪽,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눈 두덩이. 또 꼭 써주셔야 됩니다. 눈 두덩이. 지금 옆에 보시면 그림 있죠? 음, 그림 있어요. 화살표 반대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럼은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백 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한두 번 펌핑해서 얼굴 전체. 그 다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 그래서 펌핑 수는요. 약간 건조한 사람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피부를 완벽하게 2달 동안 이렇게 써서 피부가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펌핑 수니까 고객님들, 혹시 리더님들이 안내를 할 때 좀 도움 되시라고 펌핑 수는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젤을 쓰고요. 아침, 저녁으로 씁니다. 나이트 젤을. 그리고 나이트 크림, 루미너스 크림,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바디 러리셔를 써요. 저는 10월 말까지는 바디러리셔를 쓰지 않았고요. 11월이 돼서부터는 바디러리셔를 아침, 저녁으로 루미너스 크림 다음으로 쓰고 그 다음에 데이크림을 씁니다. 자, 그럼 바디러리셔는 얼만큼 쓰느냐? 요만큼. 정말 요만큼. 보이실까요? 음. 그렇게도 충분히 하루 종일 이 안에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수분으로 들어갔죠?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갔죠? 그쵸? 얘는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진피층까지 들어갔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디러리셔가.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면 바디러리셔는,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바디러리셔는 피부 속에, 피부 속에 수분감을 먹게 하면서 보습제로서 이렇게 완벽한 보습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8시에 지금 세안하고 다 바른 얼굴인데요. 이 시간까지도 촉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디 러셔를 요즘 같은 계절에 씁니다. 저는 오일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일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데이크림, 그 다음 데이크림을 씁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일단은 먼저 요거 바르는 방법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토너 썼죠? 그럼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화장품을 찍어서 이렇게 얼굴 전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눈가를 하시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눈가를 바르실 때 이 언더라인까지 다 발라요. 맞죠? 그러고 나서 좀 많이 바르면 어때요? 눈이 뿌얘지고 막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다시 씻죠? 그러내니까 또 왜 그래? 눈이 감으면 눈썹을 타고 화장품의 유분기나 이런 것들이 눈썹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실 때는 여기 언더라인까지 바르시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까지. 언더라인 밑에만 바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바르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또 바르실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폴록 뭐 지방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디서 유튜브를 봤나 봐. 여기를 팍 눌러주면은 지방이 없어진다고 여기를 아이크림 바르면서 팍 이렇게 눌러. 잘못됐을까요? 안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요,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방향 보이시죠? 아이를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맞는데 요것보다 바깥으로 좀 빼세요. 살살. 힘을 다 빼시고 바깥으로 살살 빼세요. 아니면 이렇게 두들기세요. 저는 좀 두들기는 걸 선호해요. 여기 앞쪽은. 살살. 이렇게 살살. 그렇죠. 살살. 살살. 지금 우리 신한행 골드님은 넷째 손가락으로 두들기시나? 뻑큐 손가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시고요. 음. 그래서 아이를 먼저 하실 때 언더라인 밑으로 해서 조금 더 넓게 하시고 눈가는 웃을 때 옆에 근육 보이세요? 사진에 보면 근육결이 여기가 눈가 보톡스 맞으러 가면 이렇게 놓거든요. 눈 근육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웃을 때 이렇게 그래서 눈썹, 꼬리뼈 이렇게 요만큼 다 바르셔야 돼요. 아이크림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은 걸로 어떻게? 제가 저 눈두덩이 또 쌍꺼풀 라인 밑으로 바르시면 또 화장품 많이 들어가서 눈 막 또 이렇게 떠야 돼요. 그리고 결국 다시 닦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눈꼬리 앞쪽도 바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립밤 설명하면서 입술 위 주름. 얘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크림 바르실 때요. 그 아이크림으로 입술 위 있죠? 좀 남았어. 어차피 남어. 얘 여기 입술 위도 좀 바르세요. 입술 위 주름은 주름 지면 이거는 뭐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딴 데는 주름이 해결돼도 얘는 안 돼. 입술 위도 바르시고. 그쵸? 어. 토너는 어떻게? 얼굴에 다 해서 두들겨 그냥. 자, 토너부터 갈게요. 두들기고. 자, 이제 다 두들겼어. 자, 보시니까 거의 얼굴만 두들기네? 잘못됐네. 잘못됐어. 자, 두들기시고, 손에 남죠? 목에 발라야지. 그렇죠. 저 주연 리더님 그렇게까지 뒤로 목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목 했죠? 턱살 있다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턱에 발라서, 토너는 뭐 크림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 발라, 여기까지. 그냥 대충 발라도 돼, 토너는. 대충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발라. 그리고 나서 세안하고 그렇게 바르고 화장대 가서 한 번 더 토너 하시고요. 아이크림 아까 말한 대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탈라이징 세럼이든 컴플렉스 세럼, 저는 컴플렉스 세럼을 한두 펌핑하면 꼼꼼히 바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가장 우리가 색소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관자 이쪽, 볼 쪽, 그쵸? 이마 이쪽이니까 주로 이쪽에 그냥 바르거든요. 그냥 바르고 바이탈라이징 세럼 얼굴 전체 바르시는데 이마는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나중에 우리 그 유산화 했을 때 예전에 그 기계 샀을 거예요. 마사지 기계. 그것도 사용법을
사실은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려고 미리 사진을 뽑아놓은 건데요. 이마는 사실 화장품 바르실 때 그냥 동글동글, 동글동글 하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마 복톡스 맞으신 분들, 저는 맞았어요. 이마 복톡스 맞으신 분들은 이마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마 세게 하면 복톡스는 균주기 때문에 세게 하면 복톡스 빨이 너무 빨리 풀려. 눈가든 뭐든 복톡스 하신 분들은 그 부위를 힘을 다 빼시고 살살. 그러고 나서 동글동글 해서 다 전체 발랐죠. 그리고 나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사진처럼. 근데 가운데 올리고 옆에 근육대로 이렇게 살살.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눈썹 위 잘 안 바르세요. 그쵸? 눈썹 위, 여기 주름 잘 안 바르시죠? 여기 좀 신경 써서 바르셔야 돼요. 이마 바르면 대부분 그 위까지 바르시는데 여기까지도 잘 발라주셔야 되고 미간, 특히 미간 위로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 바르고 콧등 이렇게 하시고 볼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셔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광대를 중심으로 바르실 때는 이렇게 바르지만 광대에서부터는 이제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까지도 못해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갔잖아요. 일자로 갔어요. 일자로 갔죠? 광대 밑에서는 위로 입꼬리 있는 팔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서 발라야 된다고, 화장품을. 그쵸? 이렇게 올리고 또 어디 빼먹어 잡고 턱. 턱 꼭 바르셔야 돼요. 차동숙 골드님, 그렇게 빨리 하시면은 턱살 안 빠져요? 안 올라가요? 쭉 위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 엄지로 하세요. 엄지로 저는 이렇게 해요. 당기면서 발라요.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도포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남은 거 이제 손에 남은 거 목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귀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빼주는 거. 요거는 아마 이제 크림류 바를 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고 세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젤. 근데 이게 이 지금 하는 동작이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바를 때마다 하시는 게 좋아요. 바를 때마다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다 바르고 다음 거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서 흡수시킵니다. 지효 따라한다, 이거 보고. 다 두들겨서. 다 두들겨서 흡수시키고 눌러주고 또 다음 거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루미너스 크림 이 아이 다 써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엔 크림처럼 도포하지만 나중에 얘가 물로 바뀌어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을 해서 바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얘는 빠르게 다음 걸 발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두들겨서 흡수시키는데 이마 이렇게 두들기면 복독스 안 맞으신 분들은 두들겨도 돼요. 근데 복독스를 맞았거나 시술을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도 금방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근데 지금 다들 빼먹는 게 뭐예요? 모든 화장품은 바르시면서 입술 위 꼭 가셔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입술 위에요. 하고 이렇게 해서 발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리셔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끝내야 돼. 너리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쭉쭉 턱. 요거 한 달만 해보시면 얘 올라갑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더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더 빨리 남길 거, 하고 싶은 말 더 하시라고 제가 방금 남겼는데. 아, 어떠셨어요? 그래요? 3분만 더 드릴게요. 빨리 더 하세요. 알았어. 빠뜨린 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다 제품군을 내가 사기가 부담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빨간색 표시된 친구들은 무조건입니다. 나이트 젤까지는요. 근데
루미너스 솔직히 좀 비싸서 나는 못 쓰겠다. 뭐 용량이 너무 작은데 너무 비싸. 68,000원이 뭐 이러면 요즘 같은 계절에 무조건 러리셔 추천하세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지금 너리셔 엄청 추천하고 있거든요. 너리셔 추천하세요. 너리셔. 너리셔를 하고 나서 아까 전에 마지막 되면서 이렇게 이런 턱 부분이나 이런 데 있고 진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질이 자꾸 일어난다고 각질 제거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각질이 피부에 많이 나면 잠재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 피부 개선하고 싶은데 그동안 그 셀라비브를 썼는데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박수. 진짜 시간을 25분 들인 제 입을 쳤어요. 어? 이거 1시간짜리로 우리가 특강을 더 다시 잡는 거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안 여쭤봤지만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꿀팁들이 많으셨죠? 자, 강진아 리더님을 본인 소개 없이 바로 강의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군데 저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진아리더님 15초 자기 어필 빨리 해주세요. 자기소개. 네, 저는, 이 피부 이쪽, 이제 간호사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피부 성형 이쪽에서 지금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화장품이든, 뭐, 기기든, 뭐, 이런 업체들 제가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있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네, 많은 팁들을 얻으셨고 또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똑같이 사서 썼는데 발라야 될 때 안 바르고 이게 쓸데없는데 많이 발라서 닦아내는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이 하셨겠구나 하고 왜 얼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동동 뜨게 관리합니까? 우리 이거 다 하고 아까 그 뭐지 화살표 그림을 하나 붙여 뽑아가지고 화장대에 붙여놔야 처음 습관이 되지. 안 그러면 또 막 대충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Q&A 질문 있으시대요.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차골드님이랑 같이 가다가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차골드님이 이 바르실 때 얼굴을 거의 치시더라고 엄청 되게 세게 뺨 때리는 줄 알았어 자기 뺨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막 되게 심하게 막 탁탁탁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게 맞죠? 이게,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것도 자극이죠. 그 제가 아까 치세요 하는 게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흡수가 되도록 칠하는 거고요.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저렇게 안 좋은 겁니다. 저 쓰는 거대로 다 쓴대요. 근데 저 친구가 저래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시는 건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림엔 빠졌지만 입술 위, 이거 명심하세요. 입술 위.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를 못 썼어요. 이게 부족해서 립밤. 그러니까 화장품 바르고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눈가랑 입술 위에 립밤을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음. 아,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이 자, 이렇게 있는데, 톡톡톡톡 칠 때는 어떻게? 잠깨라, 잠깨라가 아니라, 아, 예쁘다, 예쁘다. 요 정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쁘다, 예쁘다. 입술 위, 입술 위, 여기 눈 두덩이 위, 눈썹 위, 요런 거 빠뜨리지 않고, 이런 것만 기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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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올리고, 이거 하고, 남으면 어떻게? 발라, 발라. 막 이렇게 질문, 손등에만 하지 말고, 발라주는, 하림 리더님 Q&A, 네. 하세요. 아니, 그 왜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리무버를 문지를 이렇게 롤링처럼 하지 말고, 스킨 패드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놓기만 해야 되는 건지, 홍조 있는 사람, 홍조의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홍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린 리더님은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혈관도 좀 확장이 되어 있고요. 피부도 예민한 것 같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리무버를 쓰실 때요.
충분히 리무버를 아낌없이 충분히 쓰실 때 스킨패드보다는 솜 중에 좀 고급 솜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잠시 끝날 때 다시 볼게요. 어떤 솜인지를. 그러면 충분히 묻혀서 하시잖아요. 볼 쪽에 살살 해도 충분히 닦입니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보통, 그걸 다 닦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닦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자극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게 닦아내야 되거든요. 리무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바는, 물론 저희 제품은 일반적인 아바랑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쓰셔도 되는데, 이걸 얹어 놓는 건 여드름이라든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지금 올려놓는 게 아니라 화장을 지우실 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킨패드를 올려놓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닦아내시는 건데, 솜에 충분히 묻히시면요. 살살 하셔도요. 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 건성에. 그래도 충분히 자극 없이 닦입니다. 저희 리무버는. 네네. 네. 사실 Q&A 마음만 먹으면 저도 질문 한 100만 22가지 정도 있거든요. 저희 추후에 그 뭐지,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진아리더님이 언젠가 답변 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라비브 쓰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비포 애프터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들도 톡방 활용해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소팀에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신 강자 리더님께 박수 한번 남길게요. 자, 셀라비브도 그렇잖아요. 뭐 아까 빨간색으로 꼭 써야 되는 거 강추하신 거는 빨간색 글씨로 주셨고, 그 외에도 자기가 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신체 컨디션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하듯이 어떤 조합이라는 거, 나에게 더 맞는 제품이라는 건 늘 누구나 있어요. 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사나에서는 셀라비브라는 피부 세포를 위한 화장품 라인도 있고, 뭐예요? 우리가 직접 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 뉴트리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뉴트리션 라인에서도 어떤 증상별로 어떻게 같이 먹으니까 이 효과가 더 좋더라 하는 나만의 꿀팁을 나눠주실 분이십니다. 저희 젤리팀의 골드 디렉터 조보김 리더님께서 꿀조합 나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셀라비브 특강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저희 신규 세미나를 갔는데, 저희 그 스폰서님이 김경희 루비님이라고 피부 너무 좋다고 해서 물어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웠어요. 아침에 그 아까 얘기해주신 바이탈라이징 세럼. 5번 펌핑. 그리고 저녁에 8번 펌핑 해가지고 그거 저 토요일 저녁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저도 아침에 한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토너도 안 뿌렸어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고 이게 촉촉한 상태로 있는데 이제 더 우리 진아 리더님의 확실한 그 홈케어 방법을 알아가지고 셀라비브로 더 확실하게 우리 젤리 리더님들이 반짝반짝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뉴트리션 제품 해드릴 건데 공유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요거부터 보이시나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유하긴 했는데 다들 그럼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죠?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요걸로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해볼게요. 이것도 안 보이세요? 저한테 혹시? 카톡으로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는 네, 스크린 보니까 보긴 골드님이 2개 아이디로 들어오셨나 봐요. 젤리 네, 조보김의 맞아요. 화면. 그래가지고 하나, 지금 네, 영상 나오는 아이디랑 공유가 되는 네, 아이디가 달라서 여기 네.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된다. 아, 어디? 하나 리더님한테 보냈어요. 놔주세요. 저 이쪽에서 우선 나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네. 화면 공유할 동안 제가 이거 솜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거 보이세요? 좀 네, 재질이 보여요. 좋은 거? 아, 재질까진 잘 안. 그래요. 이게 이런 솜이 있어요. 이제 먼지가 정말 이렇게 잘 안 뜯기는. 예, 일반 싸구려 솜이 아니라 조금 좋은 솜이 있어요. 요거를 할인이더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차골드님한테 요거 좀 보내드려 볼게요. 요런 거 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해서 충분히 묻히셔서 그냥 요렇게 살살 해도 잘 닦입니다. 요거 솜 제가 조금 보내드려 볼 테니까 요런 솜을 사시면 돼요. 구매를. 네. 네, 그러면 이제 해주시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그 영양제를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가끔 매일매일 잘 먹는데도 가끔 아이들이 요즘에 기침을 자주 한다거나 어른분들이 갑자기 기침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꿀조합. 또는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챙겨 먹었는데도 빨리 조금 더 개선되기 원하는 그런 꿀 조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거의 많은 임상을 거친 이 조합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기침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침이 심해질 때는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다가 기침이 심해지니까 깨워서 영양제를 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기침하는 것부터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 어, 아는 아이한테 가장 처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유산균인 거예요. 유산균 세포를 먹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침을 하던 아이들이 기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유산균 2포,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유산균 1포, 이렇게 먹으면 기침이 가라앉고 아이도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자 아이들, 저는 사실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사실 주의 깊게 듣지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주위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 주의 깊게 안 듣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메모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침할 때는 유산균 세포.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데 춥고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맨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숙 리더님이 참 임상 경험하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C300을 아침, 점심, 저녁 다섯 알 먹으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유산균 세포하고 C300 네알을 먹여봤거든요. 이것도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C300 다섯 알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가볍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C300을 다섯 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염 심할 때, 저는 비염이 없어서 사실은 비염인의 고통을 모릅니다. 모든 구멍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경우, 너무 심할 경우에는 3시간마다 C300 네알을 드시면 된대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게 나오던 그 구멍이 모든 구멍에 나오던 그 물이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개선에 효과가 없다 할 경우에는 글루카민 2알을 조금 더 드시면 완벽히 비염이 개선된다고 해요. 사실 염증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C300은 이 비염으로 아주 유명해요. 제가 듣기로는 희승 리더님이 아이가 비염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그 C300만 드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구내염이랑 방광염 있을 경우에 이제 꿀 조합인데요. 이게 진행된 거 말고요. 그 방광염이나 구내염 초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입술 땡기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방광염은 제가 안 걸려서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그 느낌이 있대요.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있을 경우 초반에 유산균 세포하고 C300 2알에서 4알, 그리고 바이오메가 2알을 드시면 이 증상이 바로 개선이 된대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 진행되어 있을 때 말고 초기일 때 이걸 먹으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두통. 저는 이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사실 유산암 시작하기 전에 그 통약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는 이걸 이렇게 먹고 개선된 효과가 있었거든요. 코퀴놀 세알하고 마그네카이드 2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먹었는데도 혹시라도 개선이 없으면 비전엑스 2알을 더 먹으면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머리가 아플 경우에 머리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전 안경 쓰는 이 눈 여기서부터 같이 코부터 해서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시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만약에 이렇게 먹었는데도 개선이 없으면 좀 효과가 없으면 비전엑스 2알까지 추가로 드시면 바로 조금 더 개선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고 해서 술자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저는 취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술 마시기 이거는 이제 저희 목욕 미팅 때 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같이 이 이야기 조금 꽂혀가지고 실험해 보시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신 리더님이 계시거든요. 술 마시기 전이나 또는 그 중간중간에 하이버즈나 그 해파시를 드시면 되게 수치가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파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그거래요. 술이 자꾸 깬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 유산을 먹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버즈라든지 내고는 술자리가 있으면 햇반실 챙겨가요.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챙겨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어떤 술자리가 잡혔다고 하면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조금 더 햇반실을 많이 먹이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새알 먹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새알도 먹게 해요.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좀 괜찮았나 봐요. 술 먹고 오면 항상 햇반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꿀팁으로 요즘에 정말 많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 임상이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경험을 못 해봤는데, 요거 꼭 임상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 이것도 저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 이게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그 막에 생긴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발바닥 바닥에 발을 딛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대요. 너무 아프시대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해독은 완벽하게 이게 개선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해독이 조금 어렵다 하신 경우에는 저희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저녁 2번 유물 드시고 영양제 드시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이 해소되었거든요. 저희 지명숙 리더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걸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챌린지 통해서 그게 개선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박잘린 리더님도 해독해가지고 그게 부분이 사라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피곤할 때, 유란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하지만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헬스팩을 저희가 사실은 하루에 1포 또는 2포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3포, 조금 더 피곤하다는 느낌이 올 때 빈속에 하는 경우에 드시면 머리가 확 돌아간대요. 이거 구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일을 하고 머리를 해결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헬스팩을 드셨을 때 바로 거의 이게 뭐야, 마약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이것도 너무너무 피곤할 때 잠자기 전에 햇볕이 세알. 이건 제가 경험한 사례거든요. 이런 스포츠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무 한 일이 많고 너무 피곤해. 그러면 잠자기 전에 새알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말 개운하게
바로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술이 당겼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좀 뭔가 당겨 먹고 싶고 그런 가짜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대요. 그때 이거 유란수 포소님의 꿀 조합이거든요. 헤파실 세알이랑 바이오메가 세알, C300 한알, 코퀴놀 세알을 먹으면 이게 확 올라온대요. 이런 느낌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임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없더라도 한번 임상 여러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증. 이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눈앞에서 이렇게 자그무차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잖아요. 날파리처럼. 이거 비문 증상인데요. 이때 이거 있을 때 유산균 2포, 그다음에 비전엑스를 아침, 점심, 저녁 두 알, 두 알, 두 알, 그리고 바이오메가 두 알, 두 알, 두 알 드시면 개선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그 노안이 있거나 나이가 조금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건데 질병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개선되기 위해서 요거 조금 신경 써서 드시면 아마 사라지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되는 도움 되고요. 그리고 저 가장 많이 제가 몸이 약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헤르페스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프라임이랑 C300을 갈아서 두껍게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얹혀 놓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이게 사라지거든요. 우선은 꾸덕해진 상태로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많이 필요한 건데, 찬바람 불가니까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할 때는 이 프라임을 그냥 씹어 드시면 된대요. 저희 남편 임상해봤어요.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데 잘 씹어 먹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아지더라고요. 목이 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 얘기 들은 건데, 권현주 스폰서님은 이제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동성 리더님 목 아프시다고 하는데 해보셨대요. 권현 스폰서님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C300을 그 목 저 안에 넣어서 녹여 드신대요. 그러면 이 목이 진짜 나가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꿀조합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이제 임상하시면 바로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양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몸이 안 좋았어. 뭐, 비염이 심했어. 아니면 어디가 피곤해가지고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러면 정말 아픈 거거든요. 병원 가셔야지 돼요. 이거 사실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왜냐면 영양제 빨리 견딘 거거든요. 그거 아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가의 아까 피부도, 진아 리더님이 안 좋은 경우에는 많이 흡수하라고 많이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영양제도 또한 몸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메가로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왜냐하면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렌 리더님 해주신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렌 리더님이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메가육을 사용하셨거든요. 메가로 1년 먹으면 5년 젊어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거의 정상인의 삶과 같아져요. 할인 리더님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년 메가, 2년 정량으로 전 제품 드시게 되면 일상생활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서 혼자 일상생활 가능하시거든요. 할인 리더님 어머니 사례예요. 이 할인 리더님 사례는 저희 그 유튜브 그 안에 다 있거든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업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거나 내가 나가서 몸을 써야 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업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드린 거 이상도 해보시고 꾸준히 내가 먹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이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꿀조합 너무너무 정보 많았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정리해 주신 내용 제가 톡방에 깨끗한 사진으로 올려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이런 조합으로 먹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 하는 본인만의 꿀조합 있으면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기? 아니고 톡방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기 이프라임에 목 칼칼할 때 씹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호스트도 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와서 이 얘기를 전에 듣고 미리 소스를 듣고 제가 두 알을 씹어 먹었더니 뭐 꾀꼬리는 아니지만 들을만 하시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오바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코너가 더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5박 7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보상여행, 서밋 여행을 다녀오신 한 리더님이 오늘 생생한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할 말이 122가지지만 아주 짧게 5분 만에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저예요. 제가 왔어요. 제가 북극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유산화 서밋 여행을 다녀온 제가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시간 관계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썰도 풀고 사진도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사진 지금 공유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진이 굉장히 많지만 빠르게 넘기면 금방 봐요.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 1000장 더 있지만 저 만나러 오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유산화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보상을 보내주는 여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던 제주 패밀리 인센티브가 있고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것은 이거 다 사이즈 맞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유산한 네. 리더십 서밋이었어요. 정해진 13주의 기간 동안 매주 평균적으로 600 CVP 수당을 받으면 보내주는 여행이었는데요. 사실 다들 남 얘기 같고 먼 얘기 같고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소통을 통하고도 시간 속에서 저희가 만들어간 인프라를 가지고 제가 이 리더십 서밋을 달성했어요. 오늘 빨리 말해야 되니까 3가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제대로 된 보상이었어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뜻을 찾아보면 사실은 동기부여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주는 건데 그 목적을 주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에게 제대로 확실한 인정을 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부터요, 숙박 5박 6일의 숙박, 거기 모든 식사, 여행 경비, 그리고 거기 자유시간에 쓸 수 있는 용돈까지 모두 지불을 해주셨고요. 저랑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30, 60만 원 제가 환전을 해갔어요. 베트남이니까 다 해준다니까 결국 저희 돈 10만 원 썼어요. 다 해주셔서 개인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자, 저희가 갔던 숙소예요. 숙소 멜리아 빙펄이라고 하는 푸꾸옥 북부에 있는 정말 좋은 풀빌라였어요. 이름만 풀빌라겠지라고 하고 도착을 했는데 정말 풀이 딸린 방 2개, 화장실 3개 있는 방에 저랑 엄마랑 둘이 썼어요. 그래서 이 방만 쓰고요. 이 방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월세 내고 싶었어요. 누구라도 데리고 올 걸. 재림 리더님이 나 가방에 넣어 왔었어야 했어요. 그 정도로 넓은 풀빌라에서 저희가 5박 6일을 했고요. 이렇게 엄마와 같이 사진을 찍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 순서가 아닌데 이게 나왔네요. 자, 우리 엄마 인생샷도 찍어주고요. 제가 준비해서 간 여행이었어도 엄마 사진도 많이 찍어주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사실 엄마 모시고 가거나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제가 신경 쓰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1부터 100까지 제가 뭔가 노력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숙소 풀빌라를 열면서 모두가 되게 놀랬어요. 보통 거기 이제 랠리를 하신 분, 같이 초대받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보험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풀빌라 여행 너무너무 많이 받아보셨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보통 그런 풀빌라에 세 가족이 한 방에 들어간대요. 한 빌라에. 근데 여기는 한 집당 한 빌라를 줘서 본인이 너무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숙소뿐만일까요? 하니까 여행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가방부터 타월, 뭐 슬리퍼, 비치볼, 그다음 간식거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혹시 느끼할까 봐 라면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위에도 어떤 투어 일정들, 이렇게 푸꾸옥에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일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세렝게티 다음으로 크다는 빅벌 사파리도 갔고요. 빈 원더스라고 하는 그 워터파크를 포함된 아쿠아리움도 있고, 이 뭐지? 우리나라로 치면 에버랜드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도 가서 하루 종일 놀고요. 너무 재밌었던 야시장도 가고요. 그다음에 그 뭐시기야 가이드 아저씨의 말, 아저씨 아닌데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그 가이드님의 그 피셜을 따르면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뭘 이렇게까지 좋은 식당 이런 것들 다 알아보고 요구하셨는지 이 운영진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한다라고 마지막 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식당도 갔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맥주든 뭐든 원하는 건 다 무제한 제공이었어요. 마지막에 정말 유명한 불쇼를 하는 정말 예약이 어려운 식당까지 가서 저희를 위한 쇼까지 보는 그런 일정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누리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주고 해주는구나. 맞아요. 머리 앞에서 해주고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여기서 거의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준비되어 있는 일정, 선물, 이런 거 말고도요, 너무너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여행이었어요.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 가셨던 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전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하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 특히 끝나고 임직원분들 다들 핸드폰 그 후레쉬를 켜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혹시 떨어져 있는 물건 없는지. 저희 식사 끝나자마자 자리 뜰 때 그거부터 바닥에 껴있는 거 없는지 다 검사하시는 거예요. 분실물 생길까봐, 저희 불편할까봐. 저는 그거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가서 사장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용기 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제주항공이니까 당연히 기내식 없겠지. 다 먹고 탔어. 그 제주항공 중에서 유산화 하는 분들만 다 기내식 신청해서 먹었고요. 보이시죠? 현재 시각 새벽 4시에, 새벽 2시에 이렇게 웰컴 과일, 꽃다발, 웰컴 티, 그 다음에 사진 잘 찍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런 찍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같이 간 가족들의 변화. 이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10년 전에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간 이후로 엄마랑 단둘이 간 여행은 이번이었거든요. 10년 만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유산하고 막 이제 정신줄 놓고 막 이렇게 놨을 때 우리 엄마가 날 힐링시켜 주려고 데려간 여행이 둘만의 마지막 여행이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조금 편찮으셨어요. 우리 엄마 정신 차리고 새롭게 태어난 기념으로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모녀의 여행이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늘 든든한 소비자로 남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서밋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회사 소개하는 책 좀 줘봐봐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대접받는 여행이 좋았고요. 엄마 좋은 시간 보내면서 요새 인생 네컷 유행하잖아요. 매일매일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베스트 컷을 4장씩 뽑아가지고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까지 정말 너무너무 예쁜 사진 많이 남기는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게 저희뿐이겠어요? 자, 이런 사진은 시간 관계상 넘기고요. 자, 북극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 말고도 다른 서밋을 가셨던 많은 유산한 사업자분들이 남편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오셨어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있고요.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매일 타주면 먹던 남편이
유미를 아침에 타주면서 화이팅을 외쳐주더래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잘 자고 이렇게 이 글을 남기신 분은 남편분이세요. 따라온 남편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 기억에 이분이 공항 출발하실 때만 해도 와이프가 시간을 유산하게 너무 많이 쓴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풀빌라 갔을 때 한번 표정이 바뀌시고요. 마지막 만찬할 때 한번 바뀌시더니 세 번째 날에 그래서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처럼 친정 엄마를 모시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거동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하고 현지 가이드를 따로 1대1로 붙여주더라고요, 회사에서. 혹시 일행과 떨어지거나 힘드실까봐. 그리고 저분은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이렇게 티셔츠를 같이 입고 있어가지고 목에 있어서 봤더니 현지 가이드더라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세세한 배려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아빠 모시고 온 분들도 두 분 계셨어요. 아버님들도 처음에는 쑥스럽다, 어색하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춤추시고 인사하시고 다들 친구분들이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너 너무 효도한다. 네 덕분에 유산화 먹고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고마운데 이런 호사스러운 여행을 누리는구나라는 얘기를 거기 오신 모든 부모님들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제 얼굴 보이세요? 소리 안 나. 제가 이 5박 6일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이 뭐였을까요? 유산화 하길 참 잘했다. 두 번째, 서밋 할 때 정말 죽을 똥 말똥이었는데 하길 참 잘했다. 그리고 오늘 줌에 들어오신 리더님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 유산하길 참 잘하셨어요. 두 번째, 서밋 꼭 하세요. 자, 유소다 같은 회사 속에서 보면은 다 처음엔 남 얘기 같죠. 원BC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3BC를 열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제 제품군만 분명히 볼 수도 있었는데 앞에 있는 회사에 대해 궁금해지고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이 회사는 어떤 건지 궁금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뒤에 있는 인센티브는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신데 저처럼 혹시 그런 분이 요 한 40명 중에 뭐 이렇게 한 둘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남의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적어도 유소다 주무시기 전에 펼쳐보세요. 비즈니스 가이드 펼쳐보세요. 리더십 서밋 어떻게 하면 달성되는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카톡 다 돼 있잖아요. 친구 추가. 이번에 그 정도는 바뀐 거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따세요. 마지막 하나 더. 유산화 서밋은요. 서밋 앤 리서밋이라고 있어요. 리서밋은 뭐예요? 서밋을 다녀오신 분들이 또 다른 조건으로 달성하시면 두 번째 오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이때까지 뭐 푸켓, 다나, 괌부터 시작해서 한 6군데 정도가 됐더라고요. 북구옥으로 됐는데 서밋과 리서밋을 같이 하는 이유는 단 하나래요. 리서밋을 달성하는 스폰서와 서밋을 달성하는 파트너가 함께 이거를 보라고. 그래서 서밋 할 때 파트너랑 같이 오시는 분도 너무 좋지만 각자 따서 각자 가족들을 데리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유산화의 비전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내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다 알지 못하는 거 이번 여행에서 너무 많이 바뀌고 정말 5일 동안 그 같이 온 남편분들의 표정 변화를 보는 건 정말 꿀잼이었어요. 2시간 보상을 푸셨대요. 다른 리더님이 오셔서 거기까지 가서도 와이프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재미있는 동료를 만들 수 있고 든든한 지원군을 받을 수 있는 서밋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